마음 공부하니까 우리는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인간의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관리하고,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또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음의 감정을 관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수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모험을 통해서 그런 그 자연과 연동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배우는 거거든요. 지난날에 했던 게 이제 신체적 자립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 참 공부해야 될 게 많다.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그래서 그 신체적 자립과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말씀 테이프에도 보면 옛날 선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한의학적 지식은 기본적으로 알았던 분들이 선비다. 양아치들 말고. 양아치 선비들 말고요. 그래서 그 예로서 이제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나중에 어이가 있는데도 어이 대신 막 그 정조 사후에 그 아드님이 중환자 됐을 때, 중병에 있을 때 이제 그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정약용 선인의 아들 되시는 분도 그 굉장히 그쪽을 잘 하셔서 그 아버지 구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 뭐 진맥 해주고 약 지어주면서 아버지 구명 운동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막 그 나무라는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네가 공부를 해야지 그런 거 하면서 쓸데없이 돌아다닌다. 그딴 거 하지 말아라. 그만큼 자신의 몸을 관리한다는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련생에게 있어서는 기본이고, 그리고 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지식,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선계수련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선인이라는 그런 관문은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 한의학적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초 관문,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그런 공부 과목이다. 마음 공부하니까 우리는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인간의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관리하고,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또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음의 감정을 관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수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모험을 통해서 그런 그 자연과 연동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2004년쯤인가? 4년인가 5년쯤에 됐던 것 같은데, 인사동에 명상하루이 선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서 그런 그 교육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게 기본적으로 우리 명상지도사들은 뭘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 다른 것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모르고서는 수선제에서 강의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인간창조 원리. 인간창조 원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명상지도자로서, 명상하는 사람으로서, 명상을 지도를 안 하더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인간창조 원리 관련된 말씀 테이프가 있죠. 성명정에서 성명정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정신, 혼백, 의지, 사려지. 예. 사려지. 그래서 이 기본 세트를 모르면 수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결국은 우리가 수련하는 과정이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 되어 있고 잘 작동하지 않는가를 찾아서 그 부분을 개선시켜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 그때 교육할 때도 이제 그때 저도 그 건강 관련해서 그때 거기서 교육을 하고 그랬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는 기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기 부족이 있고, 기 정체, 기가 정체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기가 너무 넘쳐 흘러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부족한 경우, 정체된 경우, 넘치는 경우 다른 처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선계에 가고 싶다의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질병이 생기는 이유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자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왜 그런지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뭐가 있냐면 그 인간의 몸에 대한, 그리고 그 병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접근하는 관점이라고 하죠. 몸에 대한, 마음에 대한, 그리고 병에 대한 그런 관점이 바뀌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깨달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아니고 기존에 알고 있던 세상적인 그런 걸로만 계속 봐서는 이게 그냥 세상적인 그 안목으로서 끝나거든요. 우리는 수련생으로서,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선이라는 이런 걸 배우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선을 배워서 궁극적으로는 범인, 성인, 선인의 반열에 오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시각을 배우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삼국지의 최후의 승자는 누구다 하는 얘기가 있죠. 지략은 제갈량이 가장 뛰어났으나 제갈량이 번번이 실패하죠.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하고 전쟁 붙었는데 번번이 실패해요. 초기에는 이기다가 가지고 파촉에서 거기 넘어가지고 이제 그 관중 땅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다 해서 실패해가지고 읍참마속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나오는 사람이 사마의죠. 잘 아시겠지만, 예. 사마의 나오죠. 사마의가 번번이 이기죠. 거기 삼국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이분의 관점은 뭐냐면 제갈량이라면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을 앞에다 이러고 해놨는데 그 사람은 과연 무슨 작전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걸 안 돼서 주랭랑을 치려고 이러고 하는 건지, 아니면 뒤돌아치기를 해가지고 뒤통수를 치려고 이러고 하는 건지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마이가 그 아들이 새 나라를 갖다 다 접수해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동진설진 진나라를 만드는.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볼 때 선인이라면 어떤 관점에서 신체적 자립 또는 경제적 자립, 정서적 자립, 그리고 건강이나 질병에 대해서 볼 것인가, 그 관점은 무엇인가, 그걸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성계수련의 핵심이에요. 그게 파장받는 가장 빠른 방법인 거고, 선생님 말씀에 그 내용이 구구절절 끊임없이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의 관점에서 봐라, 선생님의 관점에서 봐라, 하늘의 관점에서 봐라, 선계의 관점에서 봐라. 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하게 되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파장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영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의학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 우리 선계 통신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공부를 외부의 책을 보면서 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좋은 책을 한 권 발견을 했어요. 이게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라는 책이거든요. 처음 보는 책이네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제 책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임원 경제지는 정조 사후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쓰여진 책이거든요. 10년이 좀 더 지났을 수도 있고, 서유구라는 분인데 지금 번역이 한참 되고 있어요. 거의 다 번역이 마무리됐는데, 이분을 소개하자면 정조 시대에 그 문신들을 가지고 시험을 정조께서 계속 보셨잖아요. 거기서 1등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천재 중에 천재인 거죠. 그 다음에 1등을 두 번째로 많이 하신 분은 다산 정약용. 이분이 1등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임원 경제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정조 사후에 벼슬을 그만두고 여기 경기도 어디에서 그 시골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서 시골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갖다 정리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골 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그러니까 따분하기 때문에 그 따분함을 견디는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방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건강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대한 책. 근데 이 보양지라는 책은 건강 관리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이 건강을 도가나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는데, 그걸 등한시할 수는 없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의학 동의보감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동의보감 내경편을 보시면 좋은데, 내경편을 보기 힘들면 이 책을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신에 대한 거, 뭐 음식에 대한 거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오장육부와 감정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서적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서적들을 총 정리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책을 출판했는데, 이거의 서문에다가 추천사를 누가 쓰셨냐면 도울 김용수 선생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 도울 김용수 선생은 허준의 동의보감보다 낫다. 이제 극찬이시네. 그만큼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호흡에 대한 옛날 도가나 그리고 선비들이 했던 호흡법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호흡법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선계수련의 호흡법과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전 사람들이 수련을 하셨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1, 2, 3권으로 되어 있나 보니까. 1권만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네, 1권만. 뭐 2권, 3권까지는 1, 2, 3권 3권이 있네. 예. 그래서 이 관련된 책들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 정기신에 대한 부분, 오장육부가 어떻게 상하는가. 그래서 술 먹고 숙취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찬물 마시면 어디가 망가지고 막 그런 내용도 있고요. 예. 성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또 선풍기 바람을 갖다 쐬면서 자면은 뭐 어떻게 되고, 또 체조법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책 제목만 다시 알려달래요. 보양지. 아프다를 때? 보양한다, 몸을 네. 그런 뜻인 것 같아. 몸을 보양. 그래서 중간에 보면 서문이 있거든요. 서문을 읽어보면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선비지만 도가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예. 자신의 몸을 관리 못하는 것은 선비로서의 수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비로서의 수치를 넘어서 수련생으로서도, 성계수련생으로서도 이제 수치가 되는 겁니다. 수준이 높아질수록 내 몸을 관리 못한다는 것은. 예.
아플 수는 있는데 아팠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예. 하나둘씩 전체적으로 그냥 다.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그 어떻게 보냐면 한의학적 그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그 몸을 보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관계, 그리고 생활 습관에 의해서 몸이 망가지는 그런 관계, 좋아지는 관계를 갖다 설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정이 누구신지는 아시죠? 네. 이분의 그 괴담 아닌 야사들은 많이 있죠. 뭐 거북이를 타고 제주도를 가시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거북이 타고 제주도로 가시고 막 그런 내용도 있고 야사가 있고 바다를 그러거든요. 건너는데 네. 거북이 타고 만나.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한의학 공부를 하셨잖아요. 한의학 공부하신 다음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분은 직접 몸으로 검증을 하세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머리에 잠잘 때 머리에 찬바람을 맞으면 풍이 걸린다. 풍 맞는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러는지 문지방을 살짝 열어놓고 머리 백해 있는 쪽을 대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실제 풍이 걸리더라. 아 맞다.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고치시죠, 본인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게 이런 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좋구나 암기하시는데, 옛날 선생님들께서 몸으로 그렸다, 몸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몸소 겪어보셨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굳이 몸으로 겪지 않아도 들으면 아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디 나오냐면 선계 이야기 3번이죠. 거기에 보면 허준 선임과의 대화가 있을 거예요. 허준 선임님도 처음에 약재는 먹어보고 만져보고 해야 그 약재의 효능을 알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보면 이 약재는 어디에 어떻게 작용한다는 걸 아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몸으로 직접 해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해봐라. 직접 실천해봐라. 선생님이 알려주신 게 맞는 건지 네 몸으로 해봐라. 그걸 통해서 검증을 해보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팔체질 관련된 걸 선생님께서 소개하시면서 팔체질을 가장 열심히 하셨던 분도 선생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만 했는데, 실제로 몇 개월간 집중적으로 그 체질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거죠. 해보시고 나서 나한테는 이 내용이 맞다.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다른 체질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맞다가 아니라 실제 몸소 내 몸으로 검증을 해보는 거죠. 네. 그거 없이 막 하면 올바른 그런 자세가 아니란 얘기죠. 왜? 지구는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본 다음에 나한테 맞다고 해서 타인에게 맞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타인도 직접 스스로 검증을 해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뭐를 배우냐면 몸에 대한 그런 걸 배우는 기회로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해보지도 않고 이거 맞으니까 너 해? 그거는 누가 하냐면 사이비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신체적 그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은 꼭 습득을 해서 내 몸을 관리하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일정 부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당신 갖췄어 하고 점검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시간을 가지고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아까 이제 인간창조 원리 그 내용도 알게 되지만
오행에 대한 그런 운행 원리를 이론이 아닌 실제 내 몸의 운행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우주는 다른 단체에서는 그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으로 해서 네 가지 요소로 설명하지만 우리 선계수련에서는 오행으로 해서 토금수 목화에 의한 그 운행 원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인체 내에서 작용을 통해서 검증해보는, 배워보는. 그래서 끊임없이 음양 오행에 대한 그런 걸 관찰을 해보셔야 된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신체적 자립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각자 알아서 공부를 하시고